제가 이제 최근에 뭐 칭찬을 많이 해 주시긴 하셨는데 관련 챗GPT랑 퍼스널 브랜딩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 인제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깐 제가 약간 바쁜 와중에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생성형 AI 시대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전체적인 우리의 관점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교재가 있긴 한데 그전에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챗GPT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개인으로서 그런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제 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제가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으신데 저는 인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93 년도에 인공지능을 개발했던 완전히 개발자였어요. 그러다가 그때 인제 석사 때 했던 게 뭐냐면 포항제철에 제가 포항공대에서 석사를 했기 때문에 포항제철에 후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후판을 인식을 해서 얘가 생김새가 앞으로 얘를 후처리를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그럼 아예 빼버리는. 그래서 뒷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빠르게 우리가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포항제철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후판에서의 그 패턴이 앞으로 재생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인제 후판을 제거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었고요. 프로젝트를 했었고 그때 제가 느꼈던 인공지능은 진짜 포항제철이긴 하지만 고철덩어리 같더라고요.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고 그다음에 이게 전혀 인공지능까지도 가지 않고 진짜 '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쪼끔 개선해도 나아지지도 않고 하지만 그 약간만 올려도 뒷단에 후공정 프로세스가 줄어드니까 포항제철 입장에서 엄청난 돈을 벌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원했던 그 현재 같은 인공지능 모습은 아니었죠. 그러다가 그래서 인제 박사를 갈까 하다가 신세계통신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SK텔레콤으로 나중에 합병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CRM이랑 데이터 웨어하우징, 데이터 마이닝 쪽으로 해서 데이터 공부를 했었어요. 하다가 저는 마케터라는 그 업으로 전환했던 계기가 정말 이렇게 '마케팅은 물건이나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철학과 가치관을 전달하는 메신저이다.'라는 필립 코틀러의 마켓 3.0 책을 읽고 제가 너무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내가 평생 업을 바친다면 그 기업의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러한 메신저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인제 마케터로 전향을 한 다음에 존슨앤존슨에서부터 인제 그때 최규민 대표님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롯데쇼핑 그다음에 BGF 리테일 그리고 인제 대신 디바라는 데에서 인제 한 10년 정도 CMO 총괄 마케팅 디렉터를 하다가 여전히 마음속에 인공지능에 대한 애틋함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좀 이렇게 고철덩어리 같아서 버렸지만 그때도 알파고로 엄청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또 조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2020 년에 아예 회사를 모든 걸 그만두고 갭이어를 가지면서 다시 딥러닝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모두의 연구소라는 데에 아이펠이라고 해서 부트캠프처럼 해서 직장인들에게 그다음에 커리어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데 가서 30대 개발자들이랑 같이 하루에 4 시간만 자면서 딥러닝을 완전히 텐서플로우로 날 코딩을 하면서 제가 완전히 다시 개발자로 돌아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게 저는 이미지 쪽이었기 때문에 생성형 이미지 쪽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제가 인제 파이널 프로젝트를 했던 건 우리나라의 모든 음식 사진을 다 학습시킨 다음에 얘가 떡볶이 사진을 만들고 육개장 사진을 만들고 떡국 사진을 만들고 이런 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와 여전히 엉망이더라고요. DC 겐으로 했었는데 그때 겐이라고 하는 거는 인제 적대적인 adversary 네트워크이라 그래서 그 뉴럴 넷으로 연결된 그러한 인제 생성 알고리즘이긴 한데 이게 진위 여부를 판별해내면서 계속 진짜 같은 사진을 만들어내는 그런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떡볶이를 만들어내려면 떡볶이 사진이 진짜 몇만 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제 떡볶이도 여러분 알다시피 밀떡볶이, 쌀떡볶이부터 시작해서 끊는 거부터 시작해서 이게 얘가 생성해 내는 게 정말 세상에 없는 떡볶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파전 같은 것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 생성해 내면 약간 소름이 끼치는 게 파전인지 피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운데 이렇게 간장 종지 있는 데를 비워 놔요 얘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약간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그리고 육개장 같은 것도 만드는데 그 육개장의 그 노쇠 그릇 있잖아요. 그 패턴을 따라 하는데 그 패턴이 음식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육개장인데 그 노스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 뭐 아무튼 뭔가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여전히 이거로는 인제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는 그런 이미지 생성을 하면서 '아 나는 역시 93 년부터 인공지능을 사랑했지만 얘는 여전히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다시 인제 어센트 코리아라는 데로 다시 입사를 하면서 다시 눈물을 머금고 1년 동안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케터로 그 CMO로 인제 했었어요. 해서 2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작년 11월 월에 갑자기 챗GPT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깜짝 놀랐지만 제가 이 배경을 설명드리는 게 제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갖는 이 애증의 관계는 여러분보다는 사뭇 다르다라는 그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인제 번쩍 뜨인 거죠. '아 얘가 왜 이미지 쪽이 안 나오고 먼저 왜 랭귀지 쪽이 나왔지? 자연어 처리 쪽이 나왔지? 뭐 어쨌거나 한번 너 어떤 앤지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너무 이게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얘가 인제 드디어 고철덩어리가 인간이 돼서 나타났구나.' 그때 제 느낌은 너무 이상해서 헤어졌던 남자친구인데 백마를 타고 나타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도 설레이고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인제 반가운 마음에서 그때부터 챗GPT를 정말 누가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얘가 내가 꿈꾸던 걔가 맞아.'를 확인하는 느낌으로 정말 얘의 모든 기능을 확인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막 열심히 쓰다가 제가 인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를 가져간다면 이 용어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챗GPT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전 이거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챗GPT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거를 그게 인제 왜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는지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저의 인제 이렇게 흘러간 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센트 코리아라는 데는 SEO에 최적화된 회사예요. 모든 검색 엔진에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우리나라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제가 어센트 코리아에 검색으로 들어오는 자연 유입을 월에 200 대에서 제가 갔을 때 어센트 코리아는 중이 자기 머리 못 감고 있었거든요. 남은 엄청 자연 유입 시켜 주는데 자기는 정작 자연 유입이 200 밖에 안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제 상품을 팔 때 제가 적용해 보고 좋지 않으면 팔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자마자 어센트 코리아 홈페이지부터 자연 유입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 얘가 인제 45 만까지 올라갔어요. 월에 45 만의 자연 유입이 들어온다는 광고비 제로예요. 어센트 코리아는 광고비 자체가 없어요. 그 말은 그냥 마케팅에서 미음만 치면 어센트 코리아 글이 항상 상위 노출되는 엄청난 그 미디어 파워를 갖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만 하면 어센트 코리아 글이 그냥 뭐 자연이입하면 여러분들 뭐 걸리는데 한 달 걸렸는데 우리는 쓴 지 한 1 시간 만에 바로 1위 노출이 되고 이런 정말 완전한 최적화가 이루어진 그러한 웹사이트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챗GPT 관련돼서 왜냐하면 저희 잠재 고객이 마케터들인데 마케터들이 챗GPT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빙 챗을 사용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챗GPT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약간 신과의 대화를 모방을 해서 CMO와 챗GPT와의 대화라는 걸로 해서 글을 한 26 개를 연속으로 발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현상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어센트 코리아 김윤경을 딱 치면 생성형 AI 콘텐츠 생성의 전문가라고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챗GPT, 빙에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저희 회사에 문의 전화가 "챗GPT 교육해 주세요." 라는 문의 전화가 저희 회사가 하지도 않는 서비스가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느꼈죠. 이게 옛날에는 검색 엔진이 우리 운명을 좌우했는데 사람들이 인제는 챗GPT한테 물어보기 시작을 했고 챗GPT는 2021 년까지 모든 정보를 다 학습해서 했지만 최근에 최신 정보는 검색을 통해서 여전히 조합해서 결과를 내주기 때문에 얘가 검색에 상위 노출된 거를 씹어 먹어서 소화한 형태로 뱉어주는 그 답변 안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또 '새로운 나한테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구나.'라는 걸 직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생성형 AI 시대 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개발자 따로 있어야 되고 데이터 분석가 따로 있어야 되고 디자이너 따로 있어야 되고 마케터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챗GPT를 잘 쓰시는 생성형 AI를 잘 쓰시는 분은 이미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획부터 그다음에 콘텐츠 발행부터 콘텐츠 분석부터 콘텐츠 디자인부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제 입맛에 맞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는 대량 해고의 시대가 오겠구나.' 기업에서 이 고정비가 들어가는 정규직을 '개발자 1 명, 디자이너 1 명, 마케터 1 명을 가져갈 이유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의든 본의 아니든 회사를 나와야 되는 시대를 준비해서 '내가 뭔가를 좀 기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내가 무슨 일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는 거를 가장 먼저 알려야 될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게이트웨이가 전 챗GPT라고 생각을 한 거죠.